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면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궐석 재판 가능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짧게나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일 불출석할 출석할 가능성을 점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예. 발언 다음 날부터 계속 불출석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어 내일도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내일 출석할지 안 할지는 역시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오늘 아침에 알았으니까. 예. 그럼 궐석 재판이 바로 시작이 됩니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도 불출석할 경우 이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을 내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 결과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재고의 시간을 주고 그럼에도 거부를 할 경우 궐석 재판 기일을 본격적으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에 주 4회씩쯤 재판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향후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주 4회가 될까요? 처음에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결정했던 이유는 기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를 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바뀐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들도 어떤 증인들을 얼마나 부를지 등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결국 궐석 재판이 된다면은 그제서야 이 재판부와 검찰, 국선 변호인단이 이 재판 일정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할 텐데요. 예. 다만 피고인이 없는 만큼 시간을 끌기 위한 진행보다는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 검찰, 국선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되레 재판은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변호 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변호인단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 수 없어서 언제쯤 선고가 나올지는 전망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 만약 국선 변호인단이 기존 변호인단과 똑같은 전략을 취하겠다고 나온다면은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도 그에 발맞춰서 상당수 증인을 철회할 계획이어서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6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전부 18가지였습니다. 일부는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의 공범들은 지금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차은택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1심에 이어 항소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뇌물수수죄의 대항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거의 모든 혐의에서 공모 관계가 있는 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이르면 12월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